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죠? 네, 그렇습니다.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 비판 메시지 냈고요. 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과는 양자회담을 하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산적한 국내 현안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나 최대의 난제는 개각 인선으로 꼽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물밑 인사 검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한 바 있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와 임기 2년을 넘은 장관들이 주요 인선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규모 역시도 두 자릿수 정도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 중폭 개각을 단행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고려해서 다음 달 중순쯤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유력하고요. 네. 이때 대통령실 참모 교체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뭐 개각 얘기도 쭉 그 총선 이후에 많이 있어 왔는데 뭐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4월 총선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바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교체될 거란 전망이 계속 뭐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걸 보니까 진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임자를 계속 구하지 못해서 미뤄왔는데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네. 한다면 역시나 총리 자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고요.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보면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네. 5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또 새롭게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도 이루어질까 관심입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여기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 지금은 국토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인가 아시죠?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이죠. 네네. 얼마 전 상암도 살롱에 오셔서 맞아요. 지방시대에 대한 역설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홍철호 정무수석이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했던 기자를 향해 무례했다고 발언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공식 사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에 부산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무엇을 사과했는지 국민이 어리둥절할 것 같다라면서 보충 설명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그제 진행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홍 수석의 답변 과정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홍 수석은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듯 한 네. 태도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즉각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는데요. 먼저 부산일보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네. 하면서 언론을 통제해서 권력의 잘못을 덮고 국민의 눈과 귀까지 막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 지회에서도 언론은 권력의 동반자가 아니다라고 네. 지적하면서 홍 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일간지들이죠. 이른바 조중동에서도 모두 시대착오적 언론관이라면서 입을 모아 비판했는데요. 네. 이렇게 파문이 점점 커지자 결국 홍 수석 자신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고 부산일보 기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지금 요즘 우리 시민들의 발휘되고 있는 지하철에 관심들이 많은데 네.
이름 준법 투쟁, 즉 저희가 태업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에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총파업 일정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네.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조의 입장을 좀 잠시 전해드리면 이번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과 열차의 안전 또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노조가 요구한 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네네. 기본급 인상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네. 인력 감축과 외주화 중단 안전인력 충원 운전실 감시 카메라 시행 중단 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해선 중부 내륙선 동해선 등 올해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을 하는데 이 교통이 확대하면 일자리도 늘어야 되지만 안전 인력이 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조가 자체 추산한 결과 신규 노선 개통으로 필요한 인력은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네. 실제로는 여기에 한 20% 200명 정도만 증원된 상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네. 철도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에 앞서서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주요역 앞에서 지구별 야간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제 또 전해드렸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음 달 초 5일과 6일 이렇게 연달아 총파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철도 대란 우려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자, 마지막에 좀 약간 황당한 소식이네요. 귤 5kg을 샀는데 판매자가 4.5kg만 보내면서 가득 담으면 터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했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한 소비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이 글쓴이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한 업체에서 감귤 5kg을 주문했습니다. 네. 택배를 받았더니 뭔가 좀 상자가 비어 보여서 네. 무게를 재어보니 4.5kg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업체에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무게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이후에 돌아온 답변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업체 측은 일단 사과한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하면서도 우리 업체는 고객님의 신선한 귤 경험을 위해서 배송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귤을 5kg에 맞춰서 가득 담으면 귤끼리 눌려서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다면서 조금 귤을 빼고 대신에 충격 완화제를 넣어서 귤이 눌리지 않도록 포장한다. 우리의 방침이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그러면 4.5kg이라고 써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kg을 넣어도 안 눌리는 크기의 상자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 요거죠. 이런 반응들 지금 보이고 있고요. 대체로 판매자 입장에는 좀 공감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kg라고 했으면 5kg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조건이는 5kg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혹시 총무게가 5kg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 박스 그것도 무게 포함해서? 궁금하네요. 네. 예.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아웅다웅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귤의 최대 산지 제주죠. 네. 그렇죠. 퀴즈 아닙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곳이라고 하는데 자, 제주의 이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고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한라산? 성산포? 슬슬 밟던 것이네. 네. 자, 그러면 영양과다 날지 못하면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힌트요정 어서 오세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라산의 네. 서쪽에 있고 성산포와도 가까운 쪽에 있는 도시예요. 한라산의 남쪽이죠. 남쪽. 깜짝이야. 남쪽. 예, 지금. 이거 확인하려고. 예, 저 한림인 줄 알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이 도시의 지명의 유래로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그 신뢰를 받았던 서불이라는 사람이 네. 이걸 찾으러 세계를 유랑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네.
제주도에 와서 정방폭포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네. 기가 막혀서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 네. 결국 불로초는 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서불이 왔다가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 그래서 이 지명이 붙었습니다. 아. 서불이 와서 이걸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하고 서쪽으로 다시 돌아간 포구. 아, 귀국했구나. 귀국했죠. 아, 그랬구나. 서쪽에서 귀국한 거야. 그 포구에서. 여기까지만 하죠. 민망합니다. 자, 힌트도 다 주시기 전에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는. 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YTN 어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은 무료로 열어두겠습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